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정보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의 핵심이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 고혈압 관리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혈압계에 표시되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 혈관,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정보와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 그리고 약간의 노력으로 고혈압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레이션을 통해 고혈압의 정의, 원인, 증상,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고혈압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고혈압은 혈액이 혈관벽을 누르는 압력이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압은 두 가지 숫자로 표현되죠. 첫 번째 숫자인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며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낼 때의 압력을 나타내고, 두 번째 숫자인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이완하며 휴식할 때의 압력을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정상 혈압은 120에 80 이하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혈압이 140에 90 이상으로 지속되면 고혈압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기준은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숫자를 기준으로 삼죠. 고혈압은 왜 위험할까요? 바로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아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심장병, 뇌졸중, 심부전 같은 심각한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혈압을 측정해 보셨나요? 지금이 바로 혈압계를 꺼낼 좋은 기회입니다. 집에 혈압계가 없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무료로 측정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이제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고혈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 먼저 1차성 고혈압은 전체 고혈압 환자의 약 90에서 95%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이 경우 뚜렷한 단일 원인을 찾기 어렵고 유전적 요인, 잘못된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고혈압이 있다면 유전적으로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약 30에서 50%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2차성 고혈압은 특정 질환이나 약물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로 전체의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신장질환, 부신종양, 갑상선 문제, 혹은 특정 약물의 부작용이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와 상담해 2차성 고혈압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나이가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죠.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혈압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짠 음식, 예를 들어 라면, 젓갈, 찌개 같은 고나트륨 음식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에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는데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10g을 훌쩍 넘는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죠. 세 번째로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비강화성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과 비만입니다.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혈압이 약 1씩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흡연과 과도한 알코올 섭취도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하루 2잔 이상의 술이나 담배는 혈압 관리의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생활 습관은 어떤가요? 지금 잠시 멈추고 내가 고혈압 위험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고혈압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들은 특정 신호를 느낄 수 있죠. 예를 들어 두통, 특히 아침에 뒷머리가 묵직한 느낌은 고혈압의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또 어지럼증이나 코피, 시야 흐림, 가슴 통증, 그리고 심한 경우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이미 혈압이 상당히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혈압은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필수입니다. 집에서 혈압계를 사용한다면 아침 기상 후와 저녁 취침 전 하루 2번 측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혈압 수치가 135에 90 이상이라면 병원을 방문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고혈압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수록 합병증을 예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제 고혈압의 심각성을 알았으니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고혈압 관리는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생활습관 개선부터 시작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식단 관리입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이요법을 추천드립니다. 대쉬 식이요법은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연어 같은 음식이 포함되죠. 특히 연어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돕는 데 탁월합니다. 하루 소금 섭취를 5g 이하로 줄이려면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로 요리해보세요. 다음은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5회 하루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5에서 8 정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이 좋아요. 너무 격렬하지 않게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강도로 시작해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혹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10분이라도 휴식을 취해보세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혈압도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와 금연, 절주는 필수입니다. 체중을 5kg만 줄여도 혈압이 5 정도 낮아질 수 있고 금연 후 1년 이내에 심혈관 위험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술은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생활습관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은 크게 이뇨제, 에이스 억제제,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등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생활습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약물과 생활습관 개선은 한 팀으로 작용해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혈압과 약 부작용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점,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바꾸지 마세요.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끊으면 혈압이 급등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무서운 질환이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건강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측정하고 짠 음식을 줄이고 산책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고혈압을 관리하는 건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심장은 그 노력을 고맙게 느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시니어 정보 플러스에 큰 힘이 됩니다.